예.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범입니다.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고요. 앞에 두 분 전문가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필드에서 뛰는 활동가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진 개요.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예정 위치. 이걸 이제 반경 그림을 그렸는데, 보시면은, 대산리 위치에서 여기 반경 1km, 그리고 이제 울산 시나 양구천, 그러니까 한 1.5km 이내에 이 반경에 다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홍색 쪽에 건전지이고, 여기가 우리 그 삼산 분동 중심가, 대산리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개발 계획안 이 그림도 앞에 충분히 보셨으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노란색이 공공 아파트, 공공주택 아파트라는데 네 군데로 있고 여기는 두 군데로 나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5단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5개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분양하는 쪽은 가장 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을 하고 여기 부분 분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공공임대인데 조금 전에 한상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사는 사람은 뭐냐, 과연 여기에다가 부자들을 위한 그 고급 아파트를 지었을 때 분양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또 이 녹지축의 공해 차단 녹지라는 기능 외에 윤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위치를 오늘 오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게 가능한 한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한상원 교수님도 부침산에 올라가셨는데 또 오늘 김원수 박사도 이걸 보고 오셨듯이 저는 여러 번 올라가서 여러 각도에서 봤고요. 요거는 롯데호텔 라운지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녹지축 너머로 공간이 이렇게 조망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각의 낮은 층에서는 산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은 이거는 영락원 옥상에 올라가서 영락원 6층 건물인데 6층 건물로 올라가서 남쪽을 보면은 이 모습이고 북쪽을 보면은 이 모습입니다. 양안군인공원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이게 낮은 데서는 가려집니다만은 그 영락원 6층 옥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이쪽이 이제 문화 1차, 2차 아파트 이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시내 방향인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입지 조건을 얘기할 때 사실 이게 공원이지만 한상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해 차단 목재의 기능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울산화력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로하고 달파 폭발을 할 때 제가 입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 발파를 했고 시간에 따라서 구름이 먼지띠 구름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24도에 이쪽 양안군인공원과 이쪽 장생포를 건너서 이 지점에 걸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형상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양안군인공원, 소나무수공원, 그리고 이제 그 울산계공원, 도칠산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쭉 가로막듯이 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쭉 연속 촬영으로 넘기겠습니다. 발파를 5시 59분에 했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연기 구름이 이렇게 먼지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때 최대치가 발생을 하고요. 서서히 이제 거치면서 그럼 어디로 가냐? 이렇게 시내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24분 후에 이 모습을 보면은 멀리 이렇게 시내 이쪽 넘어가 시내고 이쪽 지역이 양안군인공원 지역이고 여기 공남 굴뚝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띠가 있는 데는 완전히 가려져 있고 양쪽에 먼지띠가 그렇게 가려지지 않는 데는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공간에서 어떤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이 만약에 이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양안군인공원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양안군인공원 입지 조건을 저는 가장 강조하는데
공해 이동 통로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개발한다는 것은 뒷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울산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남산에서부터 옥동대공원, 옥동공원묘지, 그리고 울산대공원, 서남부공원 이렇게 이제 쭉 띠가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공해 물질이 이동 통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보시다시피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정말 천혜의 요새처럼 울산시를 이렇게 녹지띠가 가로막고 있죠. 마치 어머니가 팔을 걸려서 자식들을 보호하는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녹지띠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야흥근육공원에 앉아있는 양쪽입니다. 이 일대가 가장 약한 부분, 여기가 도지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계획이 여기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강해서 부족한데 이런 문제를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차단녹지가 이미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차단녹지 관리 실천을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야구용 개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한 10가지로만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뭐 도시 순면적 축소되죠. 녹지띠 한 3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이고 공단도 수도 지역 현재도 짧은데 더 작아집니다. 미세먼지 이경률 흡수 저감시키는 차단녹지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시석분 공기 정화 기능과 또 이제 온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열성 완화 기능인데 이거 당연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하루가 멀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그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이격거리가 짧아지면서 안전사고가 생길 때 위험은 아마 곱하기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최전방에 더 높고 서러운 그 서민들하고 더 가 살아라. 선택이 없이 이거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집을 지으면 되게 남향을 짓는데 남향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바라보이는 게 어디겠습니까? 이곳에 들어와 사시는 분들 문을 열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앞치기는 수시로 접수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공해물질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미세먼지와 악취 일상적인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 학교가 들어서면 여기 살고 있는 아이들 학교 갈 거야. 너 어디 사니? 이 아파트 산다.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발전 요인. 네. 이런 많은 박탈감과 이하감 이런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공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LH공사를 울산시든 이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대걸 우려된다. 그리고 이미 많이 희생됐다 여기. 네. 그리고 그나마 공기업에서 개발해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지 비율도 높아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개발 계획을 지금 재검토하기에는 이미 너무 우리가 진도가 많이 나갔어. 너무 늦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별학적인 비용 들어가면 유사시 제도에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 네 가지 논리에 대해서 저는 팩트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난개발 주장에 대해서 난개발 수단이 전혀 없느냐.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공무원들은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난개발 나올 수 있는 수단, 도시공원을 해결해도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논리를 얘기할 때는 이건 난개발 우려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걸 개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LH공사 많이 확산되어 있다. 좀 이따 제가 진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LH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했을 때 공공성이 확보된다. 녹지비율이 높다. 이게 과연 맞느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실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에 표시한 것처럼. 이것들을 대부분 다 그냥 녹지 비율에다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재검토는 너무 늦은 것인가? 이것도 팩트체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학적 계산. 조금 전에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김원주 박사님이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6월 29일 날 서울의 도시공원 일몰제도 해제를 대부분의 도시공원 전체를 도시 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는 걸 보면서
정말 다원수 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다른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은 이걸 왜 몰랐까? 저는 그것을 지지도의 반박, 선거 때의 표심,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제가 영남 목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이렇게 바라보입니다. 그럼 많이 훼손됐다는 논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이 훼손됐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이 보이고 꾸며진 아파트, 문화 1차, 2차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가 성신탑 있는 이 가장 울창해서 여기를 공공임대 아파트 A3, A4 예정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천구에 평화가에서 여천구에 넘어가는 그 바로 옆에 울창한 숲을 이거를 공공 아파트단지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발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방향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냐? 문화아파트 옥상에서 봤을 때에 아까 개발하겠다는 이 면적이 이렇게 울창한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숲이 울창해졌죠. 자, 이거 한상봉 교수님처럼 저도 도치산에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이 모습입니다. 도치산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옛날 쓰레기 매립장이 저절로 아카시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숲이 됐고 여기가 여천곡에 이제 넘어가는 이쪽 태화강역에서 넘어가는 지역인데 양 걸리고 이렇게 녹지기가 크게 있어요. 이 부분이 다음 개발하겠다는 입지 도서관 옆에 이 부분 이쪽 골프장인데 이 부분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배수장도 약간 높은 산입니다. 해바라기 오르신도 되는 산에서 바라봤을 때 동쪽으로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역시 숲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훼손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의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나뭇잎이 탁 떨어진 겨울에 이런 사진을 찍으면은 정말 헐벗고 훼손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녹음이 우거진 여름에 보이면은 녹지가 굉장히 돼 보여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녹지 비율이 70% 이상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개발을 30% 이내만 하겠다. 그게 공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논의를 보면 굉장히 저는 허수가 많아요. 여기 이 표를 LH공사에서 나온 건지 시에서 나온 건지 하여튼 이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주택 건설용지는 27%를 차지합니다. 공원과 녹지비를 합쳤을 때는 이게 53%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53%가 전부냐? 53%에도 허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 보시다시피 도서관, 배수지, 전리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중복으로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들어가는데 이 학교부지도 다 녹지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를 놓고 봤을 때 주택 건설용지가 약 27%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비율을 이렇게 70% 얘기하는데 실제 이 53%그 녹지비율, 공원 녹지 비율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빼면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미 들어서 있는 시설물들이거든요. 시설물들의 위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굉장히 공원 녹지 많은데 여기 배수장이 너무 차지하고 있어요. 배수장. 지금 배수장 확장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넓은 면적에 이만큼이 도서관에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전부 다 파랗게 칠해서 공원 면적이다, 녹지 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료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여천초등학교 이미 들어서 있고 여천 테니스장 이만큼 여기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집에 보면 또 남부 국민체육센터가 있고요. 이런 시설들을 다 녹지 공원이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확대한 사진인데 시간 관계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도서관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배수지가 차지하고 있고, 테니스장 차지하고 있고, 배수장 지금 확장공사, 기존의 배수장이 이만큼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천초등학교 들어가 있고, 남체육센터 들어가 있고, 이랬을 때 녹지 비율, LH공사에서 얘기하는 녹지 비율, 공원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가 많이 됐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
지금 아직 지금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걸 100으로 봤을 때는 저는 20도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0월에 5, 6국기에 대한 공론화를 했습니다. 공사 중단시키고 공론화해서 결정하자. 그때 진도가 얼마나 갔냐? 공정률 30% 나왔습니다. 원전 두기 건설하는데 약 8조 이상 들어가는데 그때 이미 집행된 게 약 1조 6천억. 이 정도 20% 이상 돈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산업단체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이미 이걸 갖다가 만약에 중단시키면은 손실 기획은 2조 원에 넘는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극 부분 계획이 많이 나갔다? 돈 얼마 집행했습니까? 울산시 돈 썼습니까? 아니면 LH공사 토지보상 들어갔습니까? 돈 들어간 건 별로 없어요. 자기가 검토한 단계, 내부적 검토한 단계. 그 이상 그런데도 지금 이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100년 대계에서 하면서 우리 시민사회주는 언제 한번 소통했냐, 공론화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토론의 가치가 그런 것을 시민사회주는과 이 문제에서 공론화해서 논의하자. 이런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대를 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자리는 글씨는 안 볼 겁니다. 왜 이 자리를 올렸냐면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하나 울산에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한 다른 지역에 여기에 보면은 공공시설과 비공공시설도 나누어서 비공공시설 면적 기준을 쭉 이렇게 표시한 게 올해 국방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30% 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보통 20% 내외입니다. 이 얘기는 공원을 민간개발 하더라도 20%를 크게 넘지 않는다. 예, 10%대가 상당히 있고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그냥 유치해서 이 글씨는 안 보이더라고. 자료에 없지만은 이 자료 제출하고 난 뒤에 제가 확보한 자료고요. 선물학습 비용부담 체크 3천억 누가 계산했는데 울산시장도 지금 그 시정의회에 나와서 3천억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천억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따져보자. 그리고 서울시 사례 들었습니다. 공원부지 이거 일시에 다 현금으로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꼭 해야 될 때 우선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따져보자. 해결대학 왜 오냐. 여기 국공유지가 제가 이제 뒤에 자료해 보니까 안정호 의원님이 내온 자료해 보니까 국공유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한 27%인가 이렇게 됩니다. 국공유지 부지가 27%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무조건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임야나 토지는 토지주거나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도 자기 계산도 거기 농사 짓는데 나무 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강제하고 매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다 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일시에 울산시 재정 3천억 들어가야 된다. 그럼 시민들도 그거 어렵겠네 라고 생각하죠.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방차 가능했을 때 이자보다 국비지원을 제도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한상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울산 시민들이 국가산업 공익비 우리가 다 감수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국비 국세는 다 가져가고 하다못해 우리 사단복지 만들기 위해서 국비 지원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성민 의원이 노력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시민들로 해보자는 거죠. 네. 소유비용 검토.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허수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3천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몇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띄워놨을까? 이 가시만 남은 곡입니다. 양근림공원의 개발 계획을 보면은 정말 어쩌지 못할 수 있는 가시만 남고 나머지 살코기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개발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현직 울산시장들 지금 성시장 포함해서 제가 김기현 시장, 박명시장 포함해서 이것을 짓누르겠다. 이 관광 부분도 짓누르겠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리적 위치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여기 보안이 부족한 자리인데 여기에 공의 차단복지 기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주목하고 울산시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여기만큼은 도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었어. 그거 하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거기 개발계획 이거였습니다. 농산물 시장 이전에 세울 때마다 후보지 영순위로 나왔던 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H 공사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 면피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거에 대해서 공용 개발하면은 공공성 확보됩니다. 여기 녹지율이 높아집니다. 울산시 재량 안 들여도 됩니다.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 제대로 알면은 왜 이거 찬성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이렇게 공론화를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